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랜만에 또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설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이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면 혹시 뭐 작업을 일해 주실 일이 있거나 하면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동안은 뭐 배관 누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또 하나 누수 하나가 뭐냐면 이제 빗물 누수에 의한 외벽 누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뭐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외벽 크랙으로 타고 들어오는 누수, 아니면 천장 슬라브층에서 타고 들어오는 누수, 뭐 창틀 누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벽 크랙에 의한 이제 그 슬라브층을 타고 이제 들어온 누수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누수를 잡느냐. 그래서 그 누수 장비를 소개할 겸 이 영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 이걸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구독자분들이 늘어날 때마다 뭐냐면 업로드하는 영상만 보지 그 과거 영상을 보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다. 왜냐면 또 구독자분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다시 한번 다뤄봐야겠다는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이 장비를 또 오늘 점검을 했습니다. 왜냐면 장마 시즌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또 이걸로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장비가 또 이상이 없는지 오늘 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또 영상을 다뤄봐야겠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뭐냐, 바로 우리 외벽 크랙, 슬라브층 크랙,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방수층 크랙 보수할 때 쓰는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 이게 이름이 뭐냐면 그냥 우레탄 발포 주입기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이제 주입기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보이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샘플로 담아놨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이제 우레탄 발포 주입 액입니다. 액. 요게 이제 부풀어 나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게 슬라브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나 뭐 주택이나 우리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닥 두께가 뭐 이렇게 얇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기초 콘크리트에 뭐 기포 콘크리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방수층이 들어가 있고, 뭐 우리 타일 마감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요게 크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랙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 그러면 이 방수를 아무리 잘해도 이 크랙 부위로 누수가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방수의 중요한 거는 가장 마무리 작업이 잘 되겠지만, 어쨌든 이 크랙이 가면은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누수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잡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바닥층이라고 생각할게요. 특히 욕실 시작한 부분이, 우리 타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어디입니까? 다 배수예요, 배수. 배수 배관이 지나가는 그 부위부터 이렇게 크랙이 많이 시작됩니다. 주로. 거기가 이제 가장 약한,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수도 가장 많이 될 뿐더러, 그 배관이 타공된 부위, 이 배수로 있는 부위가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방수층 공사를 새로 하고 위에서 새로 다 해야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그게 정석입니다만, 어쨌든 그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에는 이 아래층에서 이 누수되는 부위를 이제 보수할 수 있는 게 우레탄 발포 주입기를 이용해서 이 아래층에서 약품을 넣어버리면, 이 크랙을 타고 약품이 다 들어가면서 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크랙 부위를 다 막아주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한 방수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사를 했을 때 하자는 없었습니다. 물론 근데 일단은 사용 기한이 뭐 짧으면 뭐 2년, 길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영원하진 않다는 거.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크랙 보수를 하고 나면 좀 오래 간다는 거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냐면, 특히나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장마 때 가장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게, 아파트 외벽 크랙 누수로 인해서, 이제 크랙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파트 외벽에 있으면 보통 이제 크랙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물론 다 잘려진 부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창호 주변부터 이렇게 크랙이 막 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외벽을 타고
이게 아파트 외벽이고 이게 아파트 이제 천장, 우리 베란다 천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타고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베란다 천장에서 이렇게 누수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취약하지 않은데 이게 길이 안에 내부에서 우리 이 슬라브층 안에 크랙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크랙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천장을 타고 거실까지도 갑니다. 네. 외벽으로 인해서 거실 천장까지 가서 누수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수를 외벽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 이제 외벽에서 이제 보수를 하게 되면 이제 금액도 많이 나오고 이제 작업 여건이 이제 좋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베란다 천정에서 그 슬라브층에 타공을 해서 약품을 넣어서 이 크랙을 막아가지고 물길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보수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베란다 천정 누수 많이 했고요. 네, 이게 장마 때는 이제 외벽 누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 외벽 누수가 뭐 이제 도막 방수도 있고 그런데 시트 방수 다 있는데 이제 이제 슬라브 옥상 같은 경우에는 도막 방수로 인해서 이제 화자로 인해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걸 사용해서 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FM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게 도막으로 물론 욕실도 마찬가지고 방수층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될 때 이걸 사용하시면 방수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아파트 베란다 천정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크랙이 가가 누수되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부위가 거기가 가장 이제 취약한 부위죠. 이제 구배가 잡혀가지고 크랙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 부위에 타공을 합니다. 타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약품을 넣어야 되는데 약품을 넣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페카라는 게 삽입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아니라 똑같은 건데 길이가 틀려요. 길이가 뭐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슬라브층 두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걸로도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삽입되는 이 선이 있습니다. 깊숙이 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 삽입된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타공은 더 깊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약품이 다 타고 들어갈 수 있게 타공은 좀 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슬라브층이 많이 두껍다, 이만큼 두껍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깊이 뚫어서 깊은 거를 삽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타공을 한 다음에 요 페카를 이렇게 임팩트 드릴로 이렇게 삽입을 한 상태에서 요거를 조여주면 타공된 부위에 조여주면 이렇게 요 부위가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타공 부위를 다 막아주는 거죠. 왜냐면 약품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나오지 않게, 그리고 약품이 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러면서 요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요게 이제 고압 호스인데 이게 상당한 고압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압이냐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넣을 때 압력이 300kg 정도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kg라는 게 어떻게 가능이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 수압이 3kg예요. 그러면 곱하기 100입니다. 엄청난 고압이에요. 그 고압으로 그 슬라브 층에 크랙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압입니다. 상당히 고압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삽입하고 이렇게 구찌에 꽂아서 그다음에 쥐빗기로 작동을 해가지고 약품을 넣는 거예요. 뭐 요거 사용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작업을 나가면 영상을 찍게 되면 상세하게 다룰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보통 아파트 외벽 누수, 뭐 슬라브 천정 누수 같은 경우 이렇게 우레탄 발포제를 사용해서 방수 작업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요 이제 우레탄 발포제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사실상 이거는 수분의 반응을 빨리 일으킵니다. 수분, 즉 물에 누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건 작업이 가능해요. 물이 떨어질 때 작업을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반응을 더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객님한테 바로 방수가 되는 걸 확인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걸 바로 주입을 하면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얘가 막아버리면서 누수가 안 되는 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누수가 될 때 작업을 하면 더 좋아요. 누수가 되고 있는 진행되는 상황일 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분도 밀어내면서 반응도 빨리 일으키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배관 누수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외벽 누수 같은 경우는 보통 비가 올 때, 그때 보통 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누수가 끝나고 나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에 또 비 올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객님한테 확인해 드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 방식은, 요 우레탄 이제 발포제는 사실상 사용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지금까지 뭐 참고 영상이 있으면, 제가 작업한 영상이 있으면 한번 여기 띄워보긴 할 텐데 제가 편집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잠깐 나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 크랙 누수, 지금 뭐 기한이 가장 제가 이제 오래된 건 뭐 4, 5년 된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하자가 없습니다. 네, 하자가 없고,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크랙 부위입니다. 근데 여기가 누수가 됐어요. 여기서 약품을 주입하면 이 길을 막혀버립니다. 근데 또 다른 크랙이 있어서 물길을 막아버리니까 또 다른 물길을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하자가 아니라 추가 보수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추가 금액이 들어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위에서 누수되는 거는 막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자가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또 크랙이 있는 경우, 왜냐면 물이라는 곳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가장 취약한 부분, 누수되는 부분을 막았을 때 또 다른 물길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 보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추가 금액이 더 붙게 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약품이 이 슬라브 층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이 안에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올 때, 누수가 될 때, 아니면 우리 욕실 방수 누수로 될 때, 누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흔히들 이 슬라브층에 이제 누수가 되면 요게 그러니까 외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안에 수분의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들어왔던 게 나가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저장 탱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타공하게 되면 그냥 수조처럼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타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갔는데 나와가지는 못하고 이 안에 계속 고여있는 경우, 그때 이거를 페카를 삽입하기 위해서 벽을 뚫었더니 여기서 그냥 수도꼭지 마냥 물이 줄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물이 잘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레탄 발포 주입제를 삽입하게 되면 그 안에 수분과 반응을 해서 발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단열재로도 잘 알고 있는 뭐 수중 연질폼, 경질 연질폼, 경질폼, 뭐 이렇게 우레탄 폼, 이렇게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창호틀 뭐 사춤할 때 쓰는 우레탄 폼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냐면 우레탄 폼도 방수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들 창호에 우레탄 폼을 쏠 때 가급적이면 많이 쏘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써서 커팅을 안 할 정도까지 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커팅을 하면 면이 깔끔하게 나오지만 커팅을 안 할 정도까지 틈새 없이 잘 쏴주는 게 그게 가장 기술이에요. 우레탄 폼은. 왜 그러냐? 우레탄 폼은 표면에 발포가 된 상태에서 절삭을 하게 되는, 잘라내고 나면 방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표면이 남아있을 때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레탄 폼 창틀에도 쏠 때 왜냐면 이게 발포가 이제 불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양으로 틈새 없이 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쏘는 게 좋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많이 쏘게 되면 또 창호가 이렇게 웨이브를 지게 되고 힘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적당량을 삽입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물입니다. 물. 즉 우리 이 슬라브층에 이제 누수가 되거나 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약품이 이 슬라브층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넣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넣었고요. 보이시면 이제 반응할 때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요 우레탄 발포제가, 그러니까 저 발포 주입기, 지금 이 방수 작업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데가 뭐냐면 조적벽, 즉 벽돌로 쌓은 집들은
방수 역할이 되진 않지만 크랙 보수는 됩니다. 크랙 보수는 되지만 완벽 방수는 안 됩니다. 요게 주로 이제 사용되는 곳은 슬라브,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아파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주택도 건물, 뭐 상가 같은 경우도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부은 그런 건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씩 싸서 지은 곳이 아닌, 즉 그냥 그 콘크리트로 그냥 다 부어서 만든 그런 기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물과 만나면 이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발포제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품이 좀 갖고 있는 게 좀 시간이 좀 오래된 거라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바로 반응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이제 발포하는 시간이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공기 중에 그리고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양 작업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사실 작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준비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창틀부터 해서 바닥 왜냐면 이 약품이 묻게 되면, 이 발포제가 묻게 되면 뜯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히 보양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외부로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품을 이게 들어간다고 한없이 넣으면 안 돼요. 넣었다가 좀 멈췄다가 또 상황 봐가면서, 그냥 굳힌 거 좀 굳히고 또 넣고 굳히고 좀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지, 한 번에 약품을 한 번에 많이 넣어버리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크랙 부위가 되게 심하다 그러면 뚫고 나가버립니다. 외벽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벽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게 아파트 바깥으로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차도 묻을 테고 사람한테도 떨어질 테고, 그리고 안전복도 꼭, 그러니까 안전복이라고 뭐하고는 이 우주복이라고 하잖아요. 방진복 항상 꼭 착용하셔야 되고 보호안경 꼭 쓰셔야 되고, 왜냐면 머리에 묻어가지고 삭발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삭발했어요. 예, 저도 이 머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품이,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페카로 이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넣었던 게 이쪽으로 뚫고 나와요. 약품이 막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머리로 떨어지게 되면 이 뭐 그냥 작업이 안 돼, 그냥 뭐 어떻게 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삭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보호구, 꼭 헬멧, 그다음에 보호안경,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도 마찬가지고 묻으면 잘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보호구는 필히 착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뢰를 주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뒤처리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작업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서 얘가 수분을 밀어내,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다 물을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얘가, 이 약품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발포되는 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약품이 좀 이렇게, 요거는 좀 오래된 거고요. 최근에 산 거는 이제 바로 발포가 하는데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약품이 조금 오래된 거라 이제 발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얘는 바로 발포가 됩니다. 바로 올라와요. 이렇게 바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응되는 걸 보시고 이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발포가 된다는 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크랙되는 이 부위 안에 이렇게 다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부위는 다 크랙 보서 되고,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딱딱합니다. 네, 딱딱하고. 그래서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면을 절삭하게 되면 이 방수 역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우리 우레탄 폼 작업하실 때, 코킹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잘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제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가루처럼 이렇게 다
갈아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단열재도 마찬가지예요. 단열재도 자외선에 다 노출이 되면 빨리 이제 노후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게 이게 보시면 이게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겨울에 아니 여름에는 이렇게 크랙 누수로 인해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제 요청이 들어오니까 설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내 집에 빗물로 인한 뭐 크랙 누수가 있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